자, 88회 세법 공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부터가 세법입니다. 다음 중 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의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특례 동그라미 특례 이게 여러분 공급으로 간주한다. 그게 뭐예요? 간주 공급이라고 그러죠. 다 같이 무슨 공급? 간주 공급. 공급으로 간주하는 경우 있잖아요. 다 같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네 가지가 자계, 사패. 다 같이 뭐라고요? 자계, 사패. 뭐라고요? 자계, 사패. 자가 뭐예요? 자가 공급. 개가 뭐예요? 개인적 공급. 사가 뭐예요? 사업상 증여. 폐가 뭐예요? 폐 없이 잔존재화. 이렇게 이 간주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 걸 물어봤습니다. 자, 1번. 자기의 과세 사업을 위하여 구입한 재화를 자기의 면세 사업에다가 사용하는 경우 이것은 자가 공급에 해당됩니다. 자, 과세 사업에다 써야 되는데 면세 사업으로 옮겨서 사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러면 공급으로 간주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과세 사업에다가 써야 할 걸 면세 사업에서 옮겨서 사용하고 있다. 다음 간주 공급 맞고요. 다음 두 번째. 자, 자가 공급이죠.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이 아니라. 다음 두 번째. 직접 제조한 과세 재화 1인당 연간 10만원 이내를 직원 생일 선물로 제공하는 경우 여러분 연간 직원 생일로 선물하는 것은 우리가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1인당 연간 얼마요? 10만원 이내의 경조사비와 관련한 것들은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직원들을 위해서 연간 10만원 이내 그것은 재화는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틀린 것은 간주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2번입니다. 자, 자계 사패에 해당되지 않고요. 다음 과세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때 남아있는 잔존 재화는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판매한 걸로 봐서 과세합니다. 여기 폐업 시 잔존 재화에 해당됩니다. 다음 특정 거래처에 선물로 직접 제조한 과세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이것이 바로 사업상 증여죠. 접대비를 말하는 거죠. 접대를 하는 경우죠. 그래서 11번에 가장 간주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몇 번입니까? 2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2번. 2번 문제 보시면요. 자, 2번은 부가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것 그랬습니다.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것. 자, 외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거 전부 다 영세율이죠. 사업자가 내국 시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 내국 시용장 구매 확인서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죠. 예, 영세율 세금 계산서 교부하는 경우 우리가 12영세를 말하는 거고요.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해 수출 재화 임강용 용역. 외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들을 이것은 외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라고 보면 되겠죠. 이것도 수출로 보고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영역도 당연히 뭐다?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4번을 보시면 수출업자가 타인의 계산으로 대행, 위탁 수출을 하고 여러분 수출 대행 수수료 동그라미 수출 대행 수수료는 뭐냐? 여기서 이제 여러분 수출을 대행해 주는 거예요. 수출의 절차가 좀 복잡해요. 그래서 수출 대행업자를 끼고 수출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수출을 대행을 하는 거, 이 수출품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받은 건 맞아요. 그러나 여기 수출을 대행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수수료 먹고 사니까 요 수수료 준 거에 대해서는 10% 과세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대행 수수료, 수출 대행 수수료 이 말이 나오면 이건 10% 과세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영세율이 적용되는 게 아닌 경우는 수출 대행 수수료 이 말 나오면 헷갈리지 마시고 이것은 수수료 10%가 있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다음 13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납부세 계산 시 공제 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 그랬네요. 공제 대상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것, 해당되는 것. 자, 1번 대표자의 개인적으로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쓰려고 그러는 거잖아. 개인적으로 불공, 업무 무관, 불공이죠. 두 번째, 공장 부지 및 택지의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 여러분, 이것은 불공인데 뭐였죠? 토지의 자본적 지출.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불공에 해당되는 경우죠. 다음 3번 봐보세요. 렌트카 사업, 렌트카업 승용차를 가지고 직접 돈 버는 일에 사용하고 있지요. 승용차를 이용해 가지고서 돈을 벌지요. 렌트카업의 영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이것은 매입세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영업용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영업용. 우리가 영업용이 아닌 게 비영업용이잖아.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를 구입하거나 유치하는 것도 전부가 다 뭐다? 불공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렌트카 영업 또한 공제받을 수 영업용이고 또 택시회사, 택시, 승용차를 구입해갖고 택시 영업에 이용한다면 그것도 영업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회사가 승용차를 사서 업무에 이용하는 것은 우리 업종이 제조업이기 때문에 제조업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런 것은 비영업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처, 체육대회 증정용, 과세물품, 부가세 매입세. 여러분 거래처에 여러분 뭐예요? 이것이 거래처의 접대비 목적이죠. 접대비 목적은 불공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13번의 답은 3번이라고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14번 가볼까요? 14번 문제는 여러분 처음 들어보죠? 소득세법상 배당소득 중 gross 혀를 좀 구부려 주실래요? gross 영어가 나오면 나는 이렇게 기쁜지 몰라. gross 다 같이 무슨 gross가 뭐라고 그러냐면 gross는 총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gross 전체 금액 세금 떼기 전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요거에 만약에 법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가 한번 과세가 돼요. 그러면 요거에 대한 한 가지 소득에 대해서 한번 법인 단계에서 세금을 한번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배당을 하게 되면 그 소득에 대해서 배당소득세를 또 과세하게 돼요. 배당소득세를. 그래서 이중과세 문제가 생겨요. 한 가지 소득에 대해서 거기에 법인 단계에서 세금을 한번 내게 되고요. 배당을 받게 되면 배당 소득세에 대해서 과세를 한번 하게 되므로 이중과세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은 gross up 이 말은 세금 법인 단계에서 세금을 떼었다 이 말이야. 세금을 떼었어. 세금 떼기 전 단계로 올려줘야 한다 이런 얘기야. 세금 떼기 전 단계 총금액 요거 총금액이에요. 세금 떼기 전 단계에 올려줘서 총금액에서 법인 단계에서 냈던 세금을 세액공제를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중과세가 해결이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조금 복잡한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자. 이 문제에서는 자 이중과세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있잖아요. 일단 법인세가 먼저 과세가 돼야 돼요. 법인세가 먼저 과세가 돼야 이중과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크로스업 대상이 되려면 법인세에서 법인세 과세가 한번 이루어져야 돼. 그러면 지금부터 1번 내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당연하죠. 내국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이 있었고 거기에 따른 배당을 받았다면 요 배당소득에서 또 과세하니까 이것도 내국 법인에서
법인세를 냈을 거고요. 감자, 해산, 합병, 분할, 여기 회사를 감자하거나 해산하거나 합병하거나 그러면 지금 그동안에 배당을 못했던 금액이 있다면 그것을 배당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걸 배당이라는 것이 아니지만 그게 의제 배당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돈을 받게 되면 그것도 배당이라고 간주하고, 자, 여기서도 우리가 법인 단계에서 세금을 냈다 이 말이에요. 다음 3번도 법인세에 따라 배당되는 처분된 금액, 이걸 다 같이 인정배당이라고 적어놓으세요. 다 같이 무슨 배당? 인정배당, 인정배당이라고 그래요. 법인세법에서 배당하는 인정배당. 자, 이것도 법인세가 과세된 거예요. 1, 2, 3은.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 우리가 공부 하나도 안 했다 하더라도 4번 봐보세요. 주식 발행 초과금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 발행 초과금은 여러분 자본 거래를 통해서 이익 난 거잖아. 자본잉여금 아니에요? 자본잉여금이잖아. 주식 발행 초과금은 이건 여러분 법인세 과세되지 않은 거예요. 왜요? 자본 거래잖아요. 그래서 답은 4번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수업 대상이 아닌 것.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왜? 법인세 과세되지 않았다. 물론 여러분 나중에 법인세법을 공부하게 되면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법인세법에서는 수익으로 봅니다. 입금으로 봅니다. 그것은 나중에 보고요. 지금 여기서는 요거 하나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이든 뭐 소득세법이든 주식 발행 초과금 요것은 자본 거래를 통해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다. 당연한 거죠. 예. 그래서 14번의 답은 4번. 앞으로 이런 문제는 찍어버리세요. 4번으로. 네, 4번으로. 이 문제 출제를 해갖고 요거 많이 먹었을 것 같아요. 출제자가. 다음 15번 문제 봅니다. 15번 문제는요. 소득세법상 다음 자료에 의해서 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김영민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면 그랬어요. 종합소득금액. 자, 2월 결손금은 전기의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 동그라미.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된 게 아니네요. 사업소득금액에서 2월 된 것이다. 여기 2월 결손금이 있어요. 2월 결손금이 있으면 여러분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됐다. 만약에 그러면 부동산 임대업에서만 공제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된 게 아니라 그랬기 때문에 이 4천만 원은 다른 소득에서 다 뺏어올 수 있어요. 이 깡패라고요. 깡패.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 소업에서 결손금이 발생됐다 그러면 다음 연도에서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되는 소득에서만 공제하는 것이 부동산 임대업이죠. 그러면 이 2월 결손금은 사업소득에서만 발생된 거지요. 이 사업소득에서 발생되는 것은 모두 소득금액이 있는 거 다 공제 대상 할 수 있어요. 다 근로소득금액 다. 자, 이거 다 더해보세요. 다 공제 다 뺏어올 수 있어요. 그럼 2,500만 원과 그 다음에 1,000만 원과 그 다음에 1,500만 원을 더하면 이 전체가 소득금액이 얼마가 있냐면 3,500, 5,000만 원 나오나요? 소득금액이 5천만 원 나오죠? 5천만 원에서 2월 결손금이 얼마 있습니까? 4천만 원 있죠? 그러면 소득금액이 얼마 남아요? 1,000만 원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는 전부가 다 2월 결손금이 사업소득금액에서 2월 된 것이라는 걸 여기서 문제에서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소득에서 통산 전체 다 뺏어올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부동산 임대 사업에서 발생된 결손금이다 그러면 부동산 임대가 발생된 소득에서만 공제한다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15번의 답은 몇 번이다? 1번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론 공부 끝났습니다.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